이념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일종의 고깃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한국도 이념이 없는 국가 정신이 나라가 혼이 빠진, 넋이 빠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증거가 몇 가지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수많은 연설을, 라디오 연설을 했습니다. 단 한마디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 중에서 우리를 감동시킨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단어 중에서 우리가 지표로 삼아야 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국가 정신이라는 것은 말을 통해서 표현해야 됩니다. 말을 통해서, 연설을 통해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 망치고 있는 사람이 뭐냐? 스피치라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스피치. 어떻게 이렇게 국민학교 6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이게 연설문을 나오나요? 연설문. 국격이라고 하지만 그 국격은 대통령의 연설입니다. 대통령의 연설. 그리고 무슨 행사를 하든지 무슨 정책을 내세우든지 그게 이념이 깔리지 않으면 겉도는 것입니다. 껍데기입니다. 진정성이 없어요. 이벤트성입니다. 이벤트성입니다. 이벤트성.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아주 보수적인 사람 4명이 잡담을 하다가 우연히 올해가 6.15 60주년 되는 해인데 6월 25일 날 무슨 일이 있었지? 무슨 행사 있었나?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무슨 행사를 했지? 서로 물었어요. 아무도 기억이 없어요. 6.25 60주년이면 대통령으로서 맞을 수 있는 복이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기에 6.25와 관련된 한국현대사와 관계된 이승만과 관계된 한미동맹과 관계된 얼마든지 감동적인 연설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뭉클하게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섭섭하게 생각하는 보수세력을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날 무슨 연설이 있었습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무슨 행사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치는 기억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억을. 이 기억이 그 사람의 마음을 잡고 행동을 결정하는 겁니다. 추억을 만들어줘야 돼요. 추억을. 저는 거기에 비하면 지난 일요일에 우리 이국원 회장님이 주관을 해가지고 전쟁기념관에서 참전 용사들을 기리고 감사하는 음악회가 있었어요. 그 음악회는 제가 참석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억이 됩니다. 굉장히 좋은 추억이에요. 그런 음악회를 또 이 회장이 작년에 12월 달에 저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를 방문을 해가지고 이런 음악회를 베풀어 준 적이 있어요. 저도 거기 살아갔어요. 저는 원래 노래를 좋아하니까 갔는데 그 미국 사람들이 그 크리스마스 캐롤이나 이런 걸 듣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그 표정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마침 그날 나오니까 아주 밤이 한 11시쯤 됐는데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그 장면 아주 오랫동안 기억이 됩니다. 왜 대통령은 이런 기억을 못 만드나요? 6.25에 대한 역사적, 철학적 해석과 본질을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님에서 6.25 전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6.25 남침전쟁이라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래 놓고 6.25 전쟁 해놓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6.25가 언제 났는지 모른다. 6.25가 일본이 쳐들어온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많다고 개선합니다. 대통령이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6.25 남침전쟁이다. 이것은 김일성이 동족을 치기 위해서 스탈린 모태공의 외세를 빌려가지고 일으킨 전쟁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딱 규정을 하면은 그게 교육 아닙니까? 교육. 대통령 가입한 교육이 아닙니까? 6.25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만났냐? 아직도 6.25 60주년 행사 끝나지 않는 게 있는지 모르지만 왜 이렇게 됐냐? 6.25 기념사업회 위원장은 누굴 임명했습니까? 전 국무총리 이공국. 막 군대 안 가고는 그분이 유학 갔다니까 치고 이 사람이 윤희상 추모기념사업회 개장한 사람입니다. 윤희상은 우리 국가정보원에서 유럽의 가장 큰 북한 공작업입니다. 북한 공작. 그전에는 물론 음악이에요. 윤희상은 게임에 넘어가서 신사를 망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길남 씨라는 분입니다.
갔다가 자기 혼자서 나오고 부인은 강제수용소 있고. 자, 이런 윤희상 기념사업에 그럼 국가 반역자 기념사업과 6.25 남친전쟁 기념사업을 한 사람이 동시에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이 인사는 문제다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이런 일이 개명천지에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수세력이 한나라당을 싫어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배신자로 모두 이렇게 이게 무슨 감정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아니, 어떻게 넌 이렇게 다음 좀 얻었으면 좋겠어. 설명.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용구 씨가 스스로 나는 적힐 게 아니라고 해서 물러나서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건 6.25 참전 용사들에 대한 모욕 아닙니까? 모욕. 군대 안간을 붙일 필요도 없이 이런 일이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니고 북한에 올라가가지고 김일성 회고록도 가지고 광주 사태를 학살로 본 영화의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황석영이 데리고 해외여행을 했다. 지금 사회통합수석은 6.15선은 실천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이라크 과정 반대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지금 국무총리는 군대 안 갔다. 아니, 국무총리가 군대 안 가면 됩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6.25 사태가 나면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됩니다. 최기로. 그러면 군대 안 간 사람이 전투서열이 그게 무슨 말이고 G2, G3, 502G 그건 무슨 말이고 이런 사람이 해군 동수관자가 될 수 있는 자리에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저는 이명박 대통령 인사를 보면 군대 안 간 사람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제가 홍보를 좀 따져봤어요. 우리 권력서열에서 가장 중요성에서 5자리니까 동시에 군대 안 간 사람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확률로 계산하니까 한 1000분의 1 정도.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의도입니다. 그 김황식 총리는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북한에 지원을 하면은 그게 다소 유용된다. 군이나 당에 유용된다는 것을 된다는 걸 가지고 북한에 지원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저보고 가혹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오천촌에 갔습니다. 그 김정일한테 갔지 북한 주민들한테 갑니까? 지금 대북 지원이라는 말 자체가 거짓말 아닙니까? 대김정일 정권 지원 아닙니까? 대김정일 지원을 대북 지원이라 해가지고 북한 주민한테 가는 것처럼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아니, 좌익 정권 10년 동안에 북한에 100억 달러의 금품을 보냈습니다. 100억 달러. 요즘에서 30억 달러만 식량 구입에 썼으면 북한 식량 문제 다 해결됩니다. 손 낼 필요 없어요. 지금 국제시장에서 쌀값이 옥수수 값이 삽니다. 3억 달러만 주면 200만 톤의 옥수수를 수입하면 그냥 그것을 끝이에요. 비자금이 40억 달러나 있는 자가 그 돈 한 푼도 안 쓰고 그 김정일을 동정해가지고 국무총리까지 나서고 한나라당까지 말고 나서가지고 북한에 보내줍시다. 보내줍시다. 또 이산가족 배이고를 합니다. 이산가족들이 이런 이산가족 그만두자고 대모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 계속 계산해보려니까 이산가족 다 만나려면 500년 걸린다니까. 500년. 그러고 계산해보니까 한 가족이 만나는 걸 믿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해준 걸 위해서는 한 가족 만나는 거 당 9억 원이 됐대. 9억 원. 그러니까 아니 이게 만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동물원식 상봉 아닙니까? 만나면 그 다음에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남쪽에 살든 북쪽에 살든 만나자마자 생기면 동물원 상봉이 동물원에서 한 3일 동안 보고 이런 들으면서 김황식 총리가 그런 말을 하게 제가 이런 글을 하나 썼어요. 유대인들이 쓰는 탈무드라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 잔인한 자를 동정하는 자는 동정받아야 될 사람한테 잔인하다. 지금 동정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탈북자, 국권포로 납북자. 왜 5,000톤 주면서, 왜 100억 원어치 금품을 주면서
국군포로 한 사람만 돌려달라는 말은 왜 안 합니까? 왜 이게 입에서 떨어지지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가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있습니까?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있습니까? 100억 달러 갖다 주면서 북한에서 납북자, 탈북자 단 한 사람도 못 데리고 온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으면 대한민국은 돈이 빠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무리 잘 살아도 정신이 병들이시하고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이 정신이 흥흥해지도록 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는 나라가 아무리 객관적인 조건에서 실력으로 결판된 단계에 오더라도 용기가 없기 때문에 행동이 없기 때문에 그 위기를 놓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제가 24시간 내에 계속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도 제약되니까 이제 마무리 해야 되는 것 같아요.